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꼼꼼한 손 씻기 등으로 철저하게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모든 내원객에게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을 실시하며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전이 전망되는 만큼 대한민국 대표병원으로서 더욱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힘써주시길 바라며 서울성모병원 3월 뉴스 시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치병 소재로 많이 쓰이는 병이 백혈병인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완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백혈구가 암세포로 바뀌는 질환, 바로 백혈병이죠. 세계 처음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4세대 표적 항암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의학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가톨릭 혈액병원장 김동욱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유전자가 교환되면서 피라레피아 염색체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BCR-ABL1 유전자가 생김으로써 혈액세포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그런 혈액암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2001년도에 개발된 글리백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였는데요. 4세대 표적 항암제는 어떤 약인가요? 4세대 SMIB이 전혀 다른 부위를 공격함으로써 기존의 1, 2, 3세대 표적 항암제하고 병용해서 사용한다면 더 많은 환자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평생 먹도록 돼 있는 이런 표적 항암제를 일정 기간 쓴 다음에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래의 완치를 위한 신약이 개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군요.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완치의 청신호가 켜졌네요. 교수님,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는 이 SMIB과 함께 병암요법을 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 투약을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뱃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복부 대동맥류. 대동맥이 풍선처럼 서서히 부풀어 오르다가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복부로 흘러나와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 복부 대동맥류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질병입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생명과 직결된 질환입니다. 파열될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90% 이를 정도지만요. 파열 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사망률은 1%까지 낮아지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터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배, 골반, 다리로 피를 보내는 복부 대동맥이 정상 혈관의 지름보다 50% 이상 커지면 이것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크기가 5cm 정도까지 커지셨어요. 그래서 5cm 이상이 되면 저희가 터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맥류 부위를 잘라낸 뒤에 인조 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 동맥류의 혈관 내벽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양쪽 사토근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절개한 부위의 혈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그곳으로 혈관 조영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영상으로 혈관 상태를 보면서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복부 절개 수술에 비해서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은 절개 부위가 적어서 출혈이나 통증도 적은데요.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고령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의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말초동맥 질환으로 원인은 대부분 동맥 경화에 있습니다. 걷거나 뛸 때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발에 난 상처가 2주 이상 잘 낫지 않으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금동맥인데 오금동맥이 막혔어요. 혈관이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혈관이 막히셨어요. 다리 저림증 원인이 이 오금동맥이 막혀가지고 걸으면 종아리에서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기신 거예요. 다리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안 돼서 초기에는 다리 저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괴사가 돼서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암과 비교해보면 말초동맥 질환에 의한 다리 파행증이나 다리 저림증은 암의 2기에 정도 되는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요. 다리가 괴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암의 3기에 해당하는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파열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 성공을 학회에 보고한 혈관질환명의 혈관이식외과 김장용 교수. 혈관 질환은 암처럼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증상이 발견돼서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은요, 만약 혈관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에 맞는 치료법을 잘 찾는다면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정상 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 질환 환자를 치료만 하는 의사가 아니고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다리의 기초가 혈관인 만큼 혈관을 살리는 길이 곧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고통 없이 걸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주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정진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모임인 루산호회가 음성꽃동네재단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마닐라의 보육원 사랑의 집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소아암 환자들의 완치를 축하하는 제20회 온드림 소아암 치료 종결잔치를 열어 완치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가정의학과 최완석 교수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임정욱 임상강사가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힘을 북돋아주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건 어떨까요? 다음 달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